지금부터는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함께 앞으로 남은 절차 그리고 전망에 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우선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된 지 3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. 탄핵 절차 바로 시작이 된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순간 그때부터 탄핵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. 동시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되고 최장 180일 동안 헌재 심리가 진행됩니다. 네, 윤 대통령도 변론에 나서게 될 텐데 변호인단 꾸려졌습니까? 아직은 꾸려지진 않은 상황입니다. 앞서 윤 대통령과 40년 직인 석동현 변호사가 변호인단 물망에 오르기도 했는데요. 석 변호사는 수사와 관련해 변호를 맡거나 사건을 수임한 적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도 거론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선임이 확인된 건 없는 상황입니다. 네, 그런데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요? 네, 충분히 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. 앞서 지난 12일에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. 우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.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. 하나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. 형법상 내란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, 탄핵 심판에서 파면이 되는 이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아예 따질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. 네, 그럼 또 다른 하나는 뭔가요? 두 번째 핵심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는 걸 막은 적이 없다. 따라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. 이런 주장입니다. 내란죄의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. 이런 논리고요. 전형적으로 재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변론을 펼치는 방식이죠. 윤 대통령 본인이 법조인 출신인 만큼 탄핵 심판 때도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비슷한 논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네, 탄핵소추안에 담긴 탄핵 이유,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들어갔는지도 궁금합니다. 그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선포, 해제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. 이런 게 탄핵소추안의 핵심입니다. 법이 정하는 조건을 못 갖춘 계엄 선포였기 때문에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고 제대로 된 국무회의를 열지 않는 등 절차적 요건 또한 위반했다는 겁니다. 네, 그렇다면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? 일단 법조계에서는 탄핵안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이 내세울 논리는 두 가지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. 첫 번째는 비상계엄이 통치 행위라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이 논리는 지난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죄 재판에서 펼친 논리와 비슷합니다. 하지만 이 논리에 대해 헌재에서 이미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관련되는 경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. 이런 판례를 남겼고요. 두 번째로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역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던 정황이 수사를 통해 확인되는 등 관련자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